고등수학 상개념 강의 3단원은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하는 장면은 중학교 때도 많이 했었어요. 중3 때 배웠었죠. 이 전개 과정의 반대 과정으로서 인수분해를 배웠고 인수분해 공식들도 외웠었을 거예요. 근데 이 인수분해 공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개하는 과정을 반대로 하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수분해 공식으로서 아예 외우는 게 아니라 얘는 곱셈 공식을 했을 때, 즉 전개했을 때 어떤 식이 전개되면 이 식이 될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인수분해에 들어가 봅시다. 일단 다항식의 인수분해라는 것의 정의는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 곱으로서 나타내기 때문에 인수로 분해한다라는 뜻의 인수분해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낸 그 다항식들을 우리는 인수라고 불러줍니다. 즉,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다항식이 나왔을 때 이렇게 곱으로서 표현해 주겠다라는 걸 인수분해라고 하고요. 이 반대 과정은 전개라고 부르죠. 곱으로 표현된 걸 덧셈으로 나타내는 방법이요. 따라서 이렇게 전개 과정을 했을 때 이게 되려면이라는 생각으로 곱으로서 표현해 보자라는 겁니다. 즉,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MA 플러스 MB 이렇게 나오면 M 곱하기 MA 그 다음에 M 곱하기 B의 형태죠. 그럼 M 곱하기 M 곱하기 동일하게 갖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나로 묶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M 곱하기 MA, M 곱하기 B 해서 MA, MB가 나오도록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게 됩니다. 예시로 한번 알아보죠. 만약에 3x와 6x 제곱이 나왔다면 얘는 3 곱하기 x, 얘는 6 곱하기 x 곱하기 x니까 최대한 공통인수를 묶었을 때 방금 얘기했죠.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인수 해서 공통인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공통인수를 찾아봤을 때 공통인수는 3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x도 하나까지는 동일하게 갖고 있죠. 그래서 3x로 묶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일단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하는 거죠. 아, 얘를 분배했을 때 얘가 되려면 몇이 있어야 될까? 그러면 3x에다 1 곱해야 3x가 되니까 1. 그 다음에 더하기 있어줘야 여기 사이에 더하기 쓸 수 있죠. 따라서 더하기. 그 다음에 얘 분배했을 때 6x 제곱이 되려면 2x가 있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통인수로 묶어주는 과정이 가장 1번 인수분해입니다. 따라서 어떤 식이 나왔을 때 공통적인 부분이 보인다면 이렇게 공통인수로 묶어줄까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해주세요. 왜냐면 다른 인수분해 식은 좀 복잡해 보여도 이렇게 공통으로 묶는 건 좀 편하거든요. 근데 이 편한 과정이 심지어 이쪽 식이 좀 깔끔해지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식에 대해서 깔끔하게 만들어낸 다음에 접근하는 거라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인수분해 해주세요의 가장 기본적인 툴은 공통인수로 묶어주세요가 1번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과정도 한번 해보죠. ACX제곱에다가 더하기 AD 플러스 BCX 플러스 BD라는 식이 나왔다고 볼게요. 그러면 요 식을 두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고 싶대요. 그럼 얘는 2차식이 되었으니까 1차 곱하기 1차였겠죠.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1차식이랑 1차식이 곱해졌겠구나 라는 생각인 거죠. 근데 지금 x제곱항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ax가 있고 여기가 cx가 있었을 때 얘네들이 곱하면 acx 제곱이 됐었겠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acx랑 x랑 곱해도 얘가 되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맞는 방법을 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주는 장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AX랑 CX로 일단 나눠 볼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항을 봤더니 1차 항은 좀 지저분하니까 상수항으로 한번 맞춰주죠. 즉 상수항이라는 건 상수 곱하기 상수를 했을 때 나타나는 값이에요. 그래서 B 곱하기 D 되어 있으니까 B 곱하기 D 이렇게 써보자 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상황 X항을 바라보니 BC항이랑 AD항이 나오네요. 그랬더니 여기에 AD랑 BC항만 나와있죠. 따라서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되는구나. 이게 돼야 돼요. 즉 어떤 수의 곱으로 나타날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양할 뿐인 거죠. 근데 그 다양한 조합을 잘 구성하여 째가 되도록 맞춰주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를 우리는
x자로 많이 계산하게 되죠. 즉 이렇게 한 번에 식으로 넘어가는 건 어려우니까 아래다 쓰게 됩니다. 얘를 AX하고 CX의 곱으로 보자. 그 다음에 얘를 B 곱하기 D로 보자. 그랬을 때 이 믹스 해가지고 곱하게 되죠. 얘는. 여기하고 상수항하고 X항, 상수항하고 X항 곱하게 되죠. 그래서 상수항하고 X항을 곱할 건데 이렇게 AX에 대해서 B로 바로 곱해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A하고 B하고 같은 위치에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X자로 곱했을 때 얘가 되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즉 얘네들이 X자로 곱하면 ADX, 얘네들이 X자로 곱하면 BCX. 따라서 둘이 더했을 때 얘가 되는지 확인하고 되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가로로 읽기. 이렇게 가로로 읽어주면 이렇게 인수분해식으로 넘어올 수 있을 거예요. 요런 루틴으로 많이 가게 돼요. 왜냐면 식으로 바로 접근하기가 좀 힘들어서 아래에다가 써서 그냥 대충 써서 한번 계산해 보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x자를 사용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죠. 2x제곱과 마이너스 2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2x제곱을 보면서 x 곱하기 2x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또는 뭐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2x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깔끔하게 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뭐라도 해보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는 식을 보고 얘는 1 곱하기 2지 해가지고 1 곱하기 2 썼어요. 근데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그럼 둘 중 하나는 마이너스를 갖고 있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대입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x자를 하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저기는 2x 따라서 더하면 0이 돼버리죠. 근데 3x가 되어야 된대요. 따라서 이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아니라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찾아보면 얘는 2x 곱하기 x하고 쟤는 마이너스 1 곱하기 2 했을 때 x자 하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x, 여기는 4x니까 더하면 3x 되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번 하다 보면 얘가 몇 정도 들어가겠다가 보일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좀 이거 x자 잡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죠. 일단 질러놓고 봐야지 안 쓰고 얘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런다고 해서 바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숫자를 써보고 x자 해보고 계산해보고 그러면 여기에 4하고 x? 그러면 3x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마이너스를 한쪽에다 줘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완성이 되었으니 가로로 읽기 가봐야겠죠. 2x-1 곱하기 x 플러스 2다. 이렇게 곱셈은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아무거나 먼저 쓰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 가봐야겠죠.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보이면 a 플러스 b의 완전제곱이 보이면 좋겠지만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쓰세요. 얘는 a 곱하기 a지, 얘 b 곱하기 b지. 그 다음에 x자 해볼까? ab 나오고 쟤도 ab 나오네? 그러면 2ab 나오네? 그러면 합격. 따라서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니까 a 플러스 b가 두 번 곱해져 있네? a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도 상관없어요. 완전 제곱식이 안 보이면 그렇게라도 풀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시 한번 들어보죠. 예시에 지금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xy 플러스 9y 제곱이라는 수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쪽도 보는 거죠. 얘는 x 곱하기 x, 쟤는 3y 곱하기 3y, 즉 제곱 형태가 나왔어요. 그러면 제곱이 나와야 돼? 그럼 제곱해볼까?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제곱해볼까라는 생각도 해보겠죠. 따라서 제곱해볼까 했어요. 제곱해봤더니 얘네 둘이 곱한 다음에 2 곱한 거 여기 와야 되죠. 되죠.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표기법에 좀 주의해야 되거든요. 이게 누가 봐도 위에 거랑 같이 읽고 아래 거랑 같이 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쓰면요. 문제가 생겨요. 이 뿔마 A, 뿔마 B 이렇게 써 있으면 요 형태를 모두 말하는 거예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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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네들을 다 말하기 때문에 옆에 복호 동순이라는 표현을 꼭 써줘야 순서에 맞춰서만 가능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여기 플러스일 때 플러스 위치만 볼 거고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만 볼 거다라는 걸 복호 동순이라는 표현으로 옆에다 써줄 거예요. 복수의 부호가 동일한 순서대로만 읽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만 읽으려면 이렇게 옆에다 복호 동순 꼭 써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합차 공식 있었죠.
제가 합차 공식 할 때는 제곱 빼기 제곱으로 꼭 외워달라고 했었어요. 제곱 빼기 제곱을 보고 합차 공식이 생각이 안 나면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 형태가 나오면, 즉 얘는 뭐 2x의 제곱이다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y의 제곱이니까 제곱 빼기 제곱, 즉 합차 공식해서 2x 더하기 y, 2x 마이너스 y로 인수분해 되겠구나 예상하고 한 번쯤은 전개해 보세요. 왜냐면 인수분해 과정이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자꾸 틀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전개를 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아요. 한번 살펴보고 아 내가 여기에서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이런 걸 발견하는 거죠. 따라서 인수분해 전개해보면요. 얘네들이 곱하고 얘네들이 곱한 거 외에도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는 거 나올 텐데 2xy에다 마이너스 붙이고 2xy 나오겠죠. 따라서 둘이 더하면 0 되네요. 따라서 사라질 거니까 요거 두 개만 체크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의 2차식까지의 인수분해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좀 어려운 식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공식부터는 외우기보다는 약간 느낌으로 가면 좋아요. 즉 우리가 곱셈 공식을 외웠다는 가정 하에서 곱셈 공식, 즉 전개하는 과정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생각해 보면 이 인수분해 과정보다는 인수분해가 맞냐 이 과정보다는 전개가 맞냐 이 과정이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이게 세제곱 공식이었죠. 완전 세제곱 공식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볼게요. x세제곱 더하기 6x제곱 y 더하기 12xy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 8y 세제곱 이렇게 나왔다고 봤을 때 얘를 얘는 x의 세제곱이지 얘는 3 곱하기 x 곱하기 2y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보일까요? 절대 안 보여요. x제곱이죠. 따라서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가는 게 좋냐면 일단은 제곱인 항 파악해 보니까 얘는 x의 세제곱이고 쟤는 8y의 세제곱이니까 2y의 세제곱인 거죠. 세제곱 세제곱? 그럼 나는 세제곱을 구해야 되니까 세제곱을 한번 해볼까 하는 거예요. 즉 얘네가 나오려면 이라는 생각으로 일단 세제곱 해보는 거예요. 얘네가 나오려면 x 플러스 2y의 세제곱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해본 거예요, 그냥. 해봤더니 얘 계산함에 있어서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도 나오겠지만 얘 두 번 뽑고 얘 한 번 뽑는 경우 있겠죠. 그런 경우는 세 가지 해서 3 곱해질 거죠. 그래가지고 6x 제곱 y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얘 한 번 뽑고 얘 두 번 뽑으면 x 곱하기 2y의 제곱이니까 거기다가 x를 어디서 뽑았을지 모르니까 세 번 나오겠죠. 따라서 4에다가 12xy 제곱. 봤더니 20 되네요. 따라서 인수분해 완벽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우기보다는 세제곱할 줄 알지? 요 정도만 가지고 가고 얘가 세제곱이구나. 이런 것만 잘 발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요 공식도 한번 가볼게요. 요 공식도 역시 나는 세 개의 항에 대해서 제곱을 할 수 있구나. 이 사실만 알고 있으면 돼요. 즉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 거죠. 제곱? 제곱? 제곱. 얘네는 제곱의 항이네. 라는 생각. 그러면 세 개의 항에 대해서 제곱을 하려면, 제곱인 항이 나오려면 어떤 식을 제곱하면 될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들이네. 제곱해볼까? 한 뒤에 맞나 확인해보는 거죠. 얘를 제곱하는 과정 생각해볼게요. 얘 제곱한 거 나올 거고 얘 제곱한 거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얘 제곱한 거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하나씩 뽑는 과정들 나올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생각했을 때 EXY가 나올 텐데 걔가 이렇게 두 개에서 뽑잖아요. 그럼 여기서 X 뽑고 여기서 X 뽑았을 때 있겠죠. 따라서 두 번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곱하기 2. 그렇게 되면 4XY로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나머지 항들도 처리해보면 얘네 둘이 곱한 것도 두 번 나오겠죠? 따라서 2 곱하기 2 곱하기 3 해가지고 12YZ. 그 다음에 얘네 둘 뽑았을 때도 나오겠죠? 3에다가 2 곱하고 그 다음에 z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맞네요. 따라서 난 인수분해 완벽하게 했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걸 보면서 얘는 2 곱하기 x 곱하기 2y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솔직히 이건 불가능하고요. 그냥 제곱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이 식이 이걸로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갖고 있어줘야 돼요.
내가 어떤 수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두 개의 항, 그 다음에 세 개의 항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거. 물론 네 개의 항, 다섯 개의 항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개의 항, 세 개의 항까지만 깔끔해진다는 거.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4제곱, 5제곱, 6제곱 할 수 있죠. 두 개의 항일 때도 할 수 있는데 세제곱까지는 좀 깔끔하게 내가 공식으로 알고 있다는 거. 그것만 가지고 가면 좋습니다. 그럼 다른 공식도 한번 해보죠.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공식이 있었어요. 즉 3차가 되는 공식이었죠. 3차가 되는 방법으로서 제가 두 가지 얘기 드렸었어요. 세제곱을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1차 곱하기 2차로 하는 방법. 따라서 요 식을 보고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x의 세제곱? 그러면 x의 세제곱이네. 8y의 세제곱? 그럼 얘는 2y의 세제곱이네. 그러면 세제곱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왜? 세제곱이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세제곱을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세제곱 해볼까? 했더니 x 플러스 2y의 세제곱하면 x 세제곱 y 세제곱 나오죠. 8y 세제곱 나오죠. 근데 부수적으로 나오는 애들이 수없이 많아요. 두 개나 있죠. 두 개의 항. 그래서 이 두 개의 항이 처리가 안 되니까 인수분해 과정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세제곱? 그러면 1차 곱하기 2차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따라서 1차 곱하기 2차를 하는 방법,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1차 항이라는 건 하나씩으로 만들 수 있는 항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2차들은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거. 그럼 x만 두 개 갖고 만들 수도 있고요. x, y 하나씩 갖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y 하나 갖고 2y의 제곱이니까 4y의 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여기서 더하기라고 했으니까 더하기 그대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더하기 그대로 가려고 봤더니 너무 많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EXY는 사이에 있는 항은 빼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해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이런 항들이 있다 해놓고 나서 얘가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이게 가능해지냐면 얘가 모른다고 쳐도 x의 세제곱 돼야 되니까 x항들은 다 플러스일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로 나와야 돼요. 그럼 둘 다 마이너스거나 둘 다 플러스여야겠죠. 그래서 둘 다 플러스로 잡아주는 거죠, 그냥. 그 이후에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하면 x제곱 2y 그러니까 2x제곱 y 생기죠. 여기에서 2x제곱 y 생기겠죠. 그럼 둘이 없어져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따라서 빼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1차 곱하기 2차식까지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다음 것도 한번 가보죠. 이런 식인데 3차에 대한 식이에요. 3차에 대한 식 역시 제곱인항 파악할 거고요. 그러면 3차 세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완전 세제곱을 하면 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부수적인 아이들이 나올 거고 그 부수적인 아이들은 나중에 처리하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 개의 항에 대해서 완전 세제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굳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굳이 하지 않았다는 건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저분하기 때문에. 우린 깔끔한 것만 해본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항일 때는 그냥 무조건 1차 곱하기 2차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차 곱하기 2차를 확인하는 거죠. 즉 A, B, C로 만들 수 있는 1차 항들은요. A, B, C겠고요. 그 다음에 2차 항들은 A제곱, B제곱, C제곱이죠. 그러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얘하고 곱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근데 곱해 보니까 얘를 더한 거. 곱했을 때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 안정적으로 나오겠죠. 곱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생긴더라 이거예요. 이런 아이들도 생기고요. 이런 아이들도 생기고요. 이런 아이들도 생기고요. 얘는 생겨야 될 아이였죠.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 얘네를 다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만 봐도 알거든요. BA 제곱 나왔죠. 그럼 여기서는 1차 하나의 항만 곱해줄 거니까 여기서 곱할 수 있는 게 A, B 항 요런 애들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빠져야겠죠. 따라서 A, B 항 빠진 것처럼 나머지 항들도 비슷한 루틴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빠진 거죠. 지금 보니까 A, B, C, A, B, C, A, B, C.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된 다음에 마이너스 3abc까지 해주면 이 식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다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 식 하면서 이 식으로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 식으로 나왔을 때 요 형태가 좀 나와요. 우리 곱셈공식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형태죠. 요 형태를 정리하는 방법으로서 요런 방법을 씁니다.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ab, 그 다음에 b제곱, c제곱, bc 각각이 완전제곱을 했을 때 나오는 식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일단 던져주는 거예요. a 플러스 b의 완전제곱, 완전제곱. 그렇게 되면 a제곱이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나오고 b제곱도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ab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두 번이 이미 나오죠. 따라서 각각이 다 두 번씩 나오기 때문에 2분의 1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인수분해를 이용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될 거예요.